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지자본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자와 우자의 정의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상대성, 집단성, 부분성 이 세 가지의 성격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지자라고 하는 이런 그 확실한 지자와 우자의 차별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전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지자본의를 말씀하시면서 과거 차별제도를 전통 사회의 차별제도를 5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첫째는 반상의 차별이고, 이제 둘째는 적서의 차별이고, 셋째는 노소의 차별, 네 번째는 남녀의 차별, 다섯 번째는 종족의 차별. 이렇게 이제 5가지 차별을 이제 과거 이건 전통 사회의 차별 현상을 정전의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산업사회의 차별 현상을 우리가 지나온 사회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통사회의 차별 현상은 정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산업사회 차별. 그래서 산업사회의 기본 조직의 골격 구조는 뭔가 하면요. 관료조직입니다. 관료조직이 산업사회를 지탱해가는 조직의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 관료조직에서 이제 나타나는 차별 현상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이 지자본의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관료조직인데 이 관료조직의 차별 현상은요. 첫째 상하의 차별이에요. 이건요. 이 상하의 차별인데 우리 학다님 이렇게 몸담고 계셨으니까 산업사회 이제 차별 현상, 상하의 차별 현상 확실하죠? 이제 상하 관계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 상하 관계의 차별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가 하면요. 성패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기고 지는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기게 지느냐? 산업사회에서는요. 위에 사람은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성이에요. 그리고 밑에 사람은 무조건 위에 사람을 따라야 돼요. 패. 그게 성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잘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이 마인드 자체가 이 관료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조직은요. 그건 망하는 조직이고 퇴보되는 조직이에요. 지금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자본에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성패 관계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면은 이 관계는 말이죠. 퇴보하는 조직의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자본의가 지향하는 조직은 어떤 현상인가 하면요. 이게 산업사회 차별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식정보사회입니다. 자, 지식정보사회에서는요, 조직 자체가 관료조직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조직이냐? 이걸 학습조직 겁니다. 그리고 팀제 그러죠. 여기 지금 시청에서도 팀제 쓰죠?
쓰고 우리 대학도 전부 다 팀제 다 써요. 팀제 다 합니다. 그래서 팀장이 다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실제로 조직은 팀장하고 팀제로 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운영은 뭐로 하느냐? 관료 조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은요. 그러면 이 학습 조직, 팀제, 지식 정보 사회가 지향하는 조직은 관료 조직과는 아주 차별화된 조직입니다. 학습 조직입니다. 학습 조직인데 그것을 팀제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자, 많은 우리 기관들과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팀제를 다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팀제를. 그래서 실제로 팀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운영 자체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팀제로 운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하냐? 관료 조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팀제가 지향하는 조직, 지식정보사회가 지향하는 조직은요, 상하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이건 차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뭔가 하면 성성관계예요. 성성관계. 성성관계는 뭡니까? 원명님. 예, 윈윈 그러죠. 그리고 이기는 조직.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이런다 이 말. 성성관계. 이기고 같이 이겨요. 일방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일방적으로 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성관계다 이 말이죠. 이기고 이긴다, 서로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로 어떻게 이기느냐?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지자본의에서 우리가 지자와 우자를 가르는데 상대성, 집단성, 부분성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이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제도 내가요, 올 5일 어제 휴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방 청소나 한번 하자. 이게 참 방 청소하려고 내가 이제 해가지고 이게 저 청소기를 밀다가 비닐이 그냥 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갖고는 이게 안 돼버렸네. 나는 이 고장이 나면은요, 이걸 못 고쳐요. 갖고는 빨아들이지 못하고 비닐이 탁 걸려갖고 있는 기계 어디 속에 들어가서 지금 걸려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가까이 있는 교무한테다 문자를 넣었더만요, 답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대로 가지고 내가 이제 손으로 이제 청소를 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녁에 문자를 늦게 받다가 쫓아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가 와도, 야, 뭐가 고장났느냐? 비닐이 딸려 들어가갖고 청소기가 안 된다 그랬더만도요. 딱 갖고 오더만도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뒤에 모이는 데 있죠. 그게 딱 걸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빼봤으면은 내가 금방 아는데 그걸 치아뿌리니까 그냥 되더라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이 와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이 상하관계, 아무리 내가 나이 많고 말이죠, 연조도 내가 깊고 다 그렇지만도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친구를 제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 친구가 나를 이겨. 그래서 성성관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식정보사회가 지향하는 그 관계가 성성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긴다 말이죠. 밑에 사람이라고 무조건 지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사람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죠. 위에 사람은요. 그래갖고 서로 이기는 조직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성성관계가 되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지식정보사회에서 하는데, 이 성성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러냐? 지자본이라고 그러셨다 이 말이죠. 지자를 본의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자를 본의하면은요, 지자와 우자만 우리가 지우만 이걸 본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요. 어떤 차별, 어떤 사회적 조건, 이런 조건들에 걸리지 말아라 이 말이죠. 걸리지 말고 오직 지자와 우자 이 관계만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고 사회를 운영해 나가자. 이것이 이제 지자본의가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 차별 현상과 성패 관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나오냐면 조직 구성원의 갈등이 나타나요.
갈등, 조직 구성원들이 갈등 관계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패 관계 속에서요.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이제 잘 되지 못하고 갈등 관계가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사회의 차별 현상을 이렇게 대체로 한번 이제 일분해 보고, 이런 산업사회의 조직, 관료 조직의 차별 현상들을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다 우리가 이제 배제해야 되고, 배제해야 되는 그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사유에서 치자본이라고 하는 이 조건으로 이런 전통사회 또 산업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차별 현상들을 다 일소시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자본의 조목요. 조목을 보면은요, 정전에 보면은 솔성의 도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 이상을 보면 스승삼으라. 전부 스승삼으라는 거예요. 쭉 보면요. 몇 가지 나오고 5가지로 나옵니다. 기타, 마지막에 가서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면 스승삼으라. 상식의 스승. 그래서 이 치자본의의 실질적인 대종사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요, 스승 삼는 공부예요. 모든 부분에 자기 이상이 되면 다 스승 삼아라. 자, 이것이 이제 치자본의가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그 본의의 실천 조목을 5가지로요. 정사에 대한 서성, 또 생활에 대한 지식, 이제 이런 서성, 이제 학문과 기술의 서성, 이제 모든 상식의 서성,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성 삼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이 지자는요, 이 지자가 있고요, 이 지자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예, 지혜와 지식.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혜고, 이거는 지식이죠. 자, 이제 이 관계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말입니다, 이 지를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요, 이 지를요, 알지자 지를 불교에는 안 좋게 생각한다 말이죠. 왜 안 좋게 생각하느냐? 지식,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법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선을 할 때 화두선 하죠. 화두를 걸고 선하죠. 그래서 화두를 걸고 선을 하는 것은요,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구하느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선을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요, 이 화두를 걸고 선을 하는 것은 문득 깨쳐갖고, 이게 지금 지혜지자 지를 얻기 위한 것이 불교의 화두선이거든요. 목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조선도요. 그래서 불교에서 지향하는 것은요, 이 지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이 지가 말이죠, 이 지혜지자 지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교에서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원불교에서는 그러면 이 지와 이 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지는 뭔가 하면요, 이 지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 지로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 지는요, 알지자 지는요, 지혜지자 지로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원불교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혜를 얻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였죠? 청탄이. 첫째는 신해. 이제 알겠죠? 신해는 뭡니까? 믿어서 아는 것이죠. 2번째는 뭐죠? 해오예요. 해오. 이번 해오를
해오가 뭔가 하면요, 풀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풀어서 하는 거예요. 아, 자, 진짜 보니까 뭐냐? 아, 진짜 보니까 이런 것이다. 내가 지금 해오하죠? 이거 해오, 그래서 풀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끝나고 와서 정오가 되는 거예요. 정오가 되는 거예요. 수정해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해, 이 믿는 것이요, 철저하게 믿으면 아는 거라니까요. 철저하게 믿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 어쨌습니까? 저 부안변산에서요, 구남수 장교 쪽 몇 사람이 신을 바쳤죠. 어떻게 하든지 너가 똥이라도 먹으라는 거 먹겠구나 했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근데 똥을 갖고 왔잖아요. 똥을 갖고 왔잖아요. 흥해대중 가서 먹지 말아라. 우리같이 이런 사람은 말이죠, 그런 말씀을 하면은 내가 갖고 가면은 먹지 말라고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똥보다도 더한 건 먹겠다, 여러분 보니까. 이건 뭔가 하면요, 하근계의 믿음이에요. 하근계의 믿음인데 철저하게 믿으면 뭔가 하면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딱 믿거든요. 대종사님 법을 딱 믿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나온 할머니가 말입니다. 딱 병이 나가지고 돌아가실 분인데 어느 교무님이 가서 분병을 하니까 교무님이 그한테 아이고 교무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저요 극락행 차표 탁 터놨어요. 근데 찰끄닥 개찰을 못해서 내가 못 갑니다. 개찰만 하면은 극락에 쏜살같이 간대. 믿잖아요. 확실하게 믿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면은요, 간다면 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간다 그러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뢰예요, 이것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이. 그렇게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풀어갖고 아는 것이 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믿어서 아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정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는 뭔가 하면요, 지로 가는 과정인데 이 지는요, 이거 뭔가 신해와 정오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알지자 지예요. 아시겠죠? 신해와 해오가 이 지다 이 말이죠. 알지자 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혜지자 지는 뭐겠습니까? 예? 정오? 예. 자, 여기 보면 지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죠? 이 지가 지혜가 돼가지고 완성돼 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완성된다. 참 멋지죠. 우리가 말입니다. 이 지를요 계속 닦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지를 우리가 섭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를 섭렵해 나가면은 하나 섭렵하고 하나지를 섭렵하고 하나지를 섭렵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스스로 지혜지자 지로 가는 과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불교에서는요, 알라면은 아주 크게 알아버려요. 그러면 모르려고 하면은 말이죠, 아주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지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이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지로 바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요, 이 지를 말입니다. 알지자 지를요, 지혜지자 지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축적해 나가야 된다. 지식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자본의에서의 지는 뭔가 하면요, 이지를 지향해라 한다. 그러죠. 이지자 썼죠? 지자본의요. 이지자요. 그래서 지혜지자 지혜. 궁극에 가서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다 이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거 보셔요. 참 내용이에요. 내용에 보면은요, 상식의 서성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일반 상식 아닙니까?
이것도 서성사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요 다 이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자본이었어요. 근데 궁극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이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지 지자본이가 지향해 나가는 하나의 우리가 그 방향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가 참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지혜와 지식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함축해 나가는가 그 방법을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방법을 제가 그 대종경에 입각했고요. 우명님 그 대종경 저 성리품 27장 한번 읽어보세요. 대종경 성리품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 성리품 27장. 이거 찾은 사람 먼저 읽으세요. 그게 보면요, 이제 이 지혜를 단련하는 방법을요, 찾습니까? 네. 예, 읽어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대를 나누어 삼라만상 형형색색의 소를 만들 줄도 알고 형형색색으로 버려있는 소를 한 덩어리로 뭉쳐서 대를 만들 줄도 아는 것이 성리의 체를 완전히 아는 것이요 또는 유를 무로 만들 줄도 알고 무를 유로 만들 줄도 알아서 천하의 모든 이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중에 변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성리의 용을 완전히 아는 것이라. 성리를 알았다는 사람으로서 대와 무는 대략 짐작하면서도 소와 유의 이치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아니하나니 어찌 완전한 성리를 깨쳤다 하리요. 예,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성리 깨친 표준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리를 깨친 표준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내용 중에서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이 지혜지자 치를 만드는 과정과 방법을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요. 그 지금 자, 이 지혜지자 치를 만드는 과정과 방법을 성리품 27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요. 자, 첫째 그 방법. 대를 소로 만들. 대를 소로 만들기예요. 자, 대는 뭡니까? 본체를 말하죠. 대는 본체. 소는 나누어져 있는 거.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교리도 전 시간에 했는 걸 이제 여러분 대는 뭔가 하면 본원이죠. 우주 만유의 본원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예, 본원 그랬죠. 소는 뭔가 하면 우주 만유예요. 우주 만유. 이걸 이제 우리가 소라고 한다. 우주 만유. 그래서 이 우주 만유와 본원이 이제 이렇게 대와 소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할 때, 이 우주 만유하고 본원하고가 이 꼬르라 그랬죠? 같다 그랬죠? 예,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꼬르, 이게 뭡니까? 이런 쌍이죠. 이런 쌍이에요. 바로 우주 만유. 본원이 이런 쌍이고, 또 우주 만유도 이런 쌍이에요. 그러니까요. 우주 만유. 자,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전부 다 소로 다 나누어져 있지만 또 개개인이 다 뭡니까? 이게 소우주지요. 작은 이런 쌍이다 이 말이죠. 작은 이런 쌍도 아니에요. 이런 쌍이에요. 그냥 이런 쌍이다 이 말이죠. 확실하죠? 이제 예. 자, 대를 소로 만들면은요,
이 대본원이 말입니다. 본원이 우주 만유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지식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 보면은요. 대를 소로 만드는 것은 소우주인데요. 나누면은 대를요 소로 나누면은 새로운 정보가 생겨요. 새로운 정보가 생깁니다. 대를 소로 나누면은요. 자, 이 집을 한번 봅시다. 이게 자 전체가 대다. 그러면 저가 있죠.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소죠. 다 소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체 지금 스튜디오죠, 이것이요. 스튜디오의 속에는 여러 가지의 소가 합쳐져 갖고 스튜디오가 형성되어 있죠. 스튜디오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것은 대인데요. 큰 것인데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스튜디오의 모든 구성물들, 이런 탁자라든지 컵이라든지 분필, 이런 것들은 다 소짜리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소로 나누는 건데, 환원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환원주의.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나눈다 이 말이죠. 나눠가지고 이걸 또 합쳐요. 합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요. 똑같은 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대가 된다. 환원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제 20일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어떻게 된가 하면요.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더 크다. 이게 뭔가 하면 정상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정상적인 패러다임이에요. 부분의 합은요, 전체보다 더 큰 거예요. 환원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분의 전체와 부분은 나누면 합은 똑같아요. 나누었다가 합하면은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나누기 전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식정보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합은 말이죠. 전체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분에서 말이죠, 뭐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면은, 부분에서 지식 창출을 해야 된다.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냥 전체를 놓고 볼 때는요, 지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를 말입니다. 부분으로 나눈다 이 말이죠. 나누면은요, 그 부분이 하나하나가 다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금성님 뭔 특성을 갖고 계시나요? 없기는요, 자기가 몰라서 그러죠. 얼마든지 있어요.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요. 다 말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전체 아닙니까? 전체지만도요. 강의를 듣고 있는 부분인 여러분들은요, 생각이 제 강의 들으면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데서 뭐가 나오느냐? 지식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체를 그냥 놓고 보지 말아라. 그거를 소로 나누라 이 말이에요. 나누면은요, 나누어져 있는 그 속에서 뭐를 발견하느냐? 전체를 발견하고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거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소는 대의 종속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종속적 관계가 아니면 뭡니까? 독립적 존재죠. 독립적 존재다 이 말이죠. 소는
대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 존재다. 이 말은 말이죠. 뭐 같은가 하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제가 그거 새겼죠? 이거를 새길 때 말입니다. 본원 이꼬로 우주 만유였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 만유거든. 그것도 이런 쌍이거든요. 이런 쌍이. 그러니까요. 이 소는요. 대의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독립적 관계인 소에서 말이죠. 소를 탐구하고 공부함으로써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거라. 이것이 말이죠. 지식 정보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하나의 그 공부이다. 야, 이것이 이해가 갔나요? 야, 지금 제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에만 매달려 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대에만 매달려 말고 그거를 쪼개봐라 이 말이에요. 분석해봐라. 분석해봐라. 자, 대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화두를 걸거나 선을 하거나 그게 뭔가 하면 대에만 매달려 있죠. 대자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쪼개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자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소예요. 그래서 이 소에서 말이죠. 특징. 그걸 찾아내라 이 말이죠. 찾아내면 이 특징이 뭐가 되느냐? 지식이 된다. 신지식이 된다. 새로운 지식으로 그게 도출돼 나온다. 자, 이것이 대를 소로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대를 소로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자. 이것이 이제 첫째 지금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를 대로 만든다. 소를 대로 만든다. 자, 이것은 이러면은 새로운 정보가 그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대를 합하는 데는 소를 대로 합하는 데는요. 대로 합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 방법은 뭐냐? 자, 이건 첫째 방법은요. 통합 방법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요. 인테그레이션. 보다는 영어 쓰니라고 제가 애쓰네요. 인테그레이션. 통합이에요. 통합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같은 요소끼리 합치는 거예요. 같은 요소끼리 합친다 이 말이죠. 같은 요소끼리. 여기 지금 우리 은정님하고 금성님하고 요소가 좀 비슷한가요? 둘이 같이 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같은 것만 합치는 거. 그러면 모형교당 이런 게 나오죠. 모형교당, 동형교당, 북일교당 이게 나오죠. 그래서 같은 요소끼리 합치는 것을 뭐라고 하면 통합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통합이 되면요. 같은 요소끼리 소에는요.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소에는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이 있는 여러 가지의 성격들을 말입니다. 다 합치지 말고 같은 요소끼리 합쳐가지고 통합을 시키면은 인테그레이션, 통합을 시키면은 신지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지금 지식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선두주자를 만들려고 지금 내가 강의합니다. 자, 통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융합이에요. 이건 뭔가 퓨전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 서로 다른 요소 끼리 합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요소끼리 합쳐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신지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새로운 지식이 나온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융합의 시대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우리가 살죠.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트렌드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트렌드가 뭔가 하면요, 융복합 트렌드예요. 융복합 트렌드예요. 그래서 융복합 트렌드라고 하는 말은요, 서로 다른 요소끼리 융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1세기는 뭐입니다? 융합의 시대인데요. 융복합의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계가 다 없어집니다. 경계. 자, 경계가 뭐냐면 국가와 국가끼리 경계가 있죠. 이번에 우리가 지금 100주년 상암동 경기장에서 행사했잖아요. 마지막 그 나오는데 아들 나와서 춤췄죠. 자, 춤출 때 그때는 뭔가 하면 다 융복합이죠. 융합 안 됐습니까? 뭐 거기에 뭐 대한민국이 있고 뭐 캐나다가 있고 뭐 아프리카가 있고 뭐 유럽이 있고 없잖아요. 다 한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융복합 시대의 트렌드 시대란 말이죠. 융복합의 트렌드로 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계가 있어요. 홀로 존재하면은 도태됩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은 도태되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요. 지 혼자 잘난 거지. 지 혼자 잘났다 그런 말 하죠. 지 혼자 잘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지 말아라. 다 융복합이라. 끌어안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문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융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 그래서 이 융합을 하면은요, 퓨전이 되는 것이. 퓨전이 되면은 요새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퓨전 식당이 많이 생기죠. 근데 맛없대요. 대학 병원 옆에 가면 뭐 하나 있죠. 퓨전 음식 하는 데 있죠. 자꾸 뭐 나오긴 하는데 진짜 별로더라고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그런 것이거든요. 음식도 퓨전 음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나오잖아요. 퓨전은 완전히요. 새로운 음식이 나오는 것은요. 그래서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의 세계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를 왜 만드셨느냐? 모든 종교의 경계를 흐뭇트린 것입니다. 맞죠? 네. 모든 종교의 경계를 다 흐뭇트린 거예요. 융합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융합시킨 그 융합의 지혜가 바로 뭐냐? 그게 이런상이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자, 우리가 막연하게 소를 대로 나눈다, 소를 대로 합친다. 대종경에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요. 막연했는데 오늘 내가 설명하니까 쉽죠? 이게 내가 오늘 도통 다 시키는 거예요. 다 지금 도통시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이요, 하나는 융합이다. 통합은 같은 요소끼리 합치는 거, 융합은 서로 다른 것을 합치는 거. 이래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소를 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 참 멋진데요. 잘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되자면은요, 이 두 가지가 되자면은 두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요, 구성원의 유연적 사고, 구성원 사고의 유연성,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꽉 집착돼 있어 갖고는요, 사고가요, 어느 한 곳에 집착돼 있어 가지고는요, 통합도 융합도 안 일어나겠죠. 유연한 사고, 부드러운 사고죠.
그래서 자기가 독단성이 말이죠. 강하면 강할수록요, 여기에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있잖아요. 그 신념이 말입니다. 독단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요, 이 통합과 융합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부드러운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 이것이 말이죠, 첫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언제든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도자의 관점이에요.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가 융합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 그래서 지도자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요, 지도자가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지금 관점을 수용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통합과 융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과 융합을 통해 가지고 신지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지도자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호를대로 만드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다. 오늘 강의 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